철학관과 무당집의 차이점, 제 경험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학관과 무당집에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저는 20대부터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다녔죠. 제가 20대 때는 실제 철학관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무당집이었죠. 무당집, 점집, 무속인집, 신점집. 제가 20대 때는 철학관이 많이 없었고, 대부분 철학관이 한다 하더라도 전부 노인분들,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 막 안경 쓰고 흰머리 희끗희끗 하신 분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다 무당집이 많았고, 대나무 꽂아놨는 집, 무당집이 많았고, 요즘은 이제 무당집도 많고 철학관이 많은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철학관이 이제 교육하는 데가 많습니다. 뭐 일반 개인 철학관에서도 뭐 수강생 모집, 그리고 또 뭐 무당집에서도 제자를 양성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제가 20대 때는 철학관이 거의 교육하는 데가 많이 없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개인 이제 독학했죠. 독학에서 철학관 치는 경우가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 철학을 독학에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상담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이 교육하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철학관이 많지 않았고, 요즘은 철학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20대부터는 무당집에 많이 다녔습니다. 무당집. 그 정보를 많이 다녔죠. 20대 때는 보통 가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하는 일, 사업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 부분. 뭐 이성 친구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당집을 많이 다니게 됐는데, 20대부터 다녔는데, 20대 때 제가 무당집에 다녔는 경험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저는 자꾸 갈 때마다 자꾸 이제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저보고 20대부터.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어디 무당집에 갔는데, 소개를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50쯤? 가자마자 이제 차를 한 잔 내주시는데, 저보고,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자가 뭔지 몰랐죠, 그 당시에. 근데 좀 이따가 엄마 하면서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 친엄마인 줄 알았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친엄마가 아닌 이제 스승이, 자기한테 스승이죠. 그게, 보면은 이제 신엄마. 그 이제 뭐 무속인들이 하는 말이 신엄마, 신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사주를 이제 점을 보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보니까 아가씨더라고요. 아가씨가 이제 이제 점을 보는데, 이제 제가 또 그 아가씨한테 앉으니까 또 그 무당 저한테 사주를, 점수를 보는 분도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대부터 제가 무당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자입니까? 제자예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집에 갔을 때는 아지아는 평생 장사 사업 해봐야 돈 못 번다. 내일부터 출근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해라. 아니면은 아지아 니는 평생 돈 못 번다. 그런 얘기도 수다 들었죠, 20대부터. 그래서 20대부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20대 때 철학관은 많이 없어서 철학관은 몇 번 안 가봤어요. 근데 철학관에 가끔씩 가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죠.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라. 하고 또 이런 게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다못 듣지 않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 오로지 내가 사업에 하는 일의 일부분, 그리고 여자친구들 간의 어떤 관계, 그런 것만 때문에 갔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한 30대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1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자동차 관련 업을 했습니다. 자동차 이제 주로 손님들이 차를 타고 오면은 자동차 관련 연관된 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냐면은 그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그 집이 키우는 개, 형제 이런 거, 그리고 이 남자분이 누구와 산다, 그런 게 대충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제가 자동차 관련 업을 하니까 좀 신기한 점도 많았죠. 그 손님이 저한테 또 운세를 물어보는 분도 꽤 계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님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문 열고 얘기를 하죠. 혹시 사장님은 건설업 하십니까? 무역업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장님 장사하십니까? 자꾸 물어보게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손님 오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손님들이 맞대. 그리고 뭐 지금 하시는 일 어려우시네요. 자꾸 그 사람의 손님들이 오면은 그 손님들의 자꾸 사생활을 저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님들이 그런 걸 또 운세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때 제가 공부를 하진 않았죠.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가 감이죠, 감. 감이 좋아서 이 손님이 오면은 단골이 되겠다. 뜨내기가 되겠다. 그리고 이 손님은 이제 비싼 금액을 하겠다. 어떤 그 당시에는 그런 감이 좋아서 그 당시에 제가 장사는 애고 했습니다. 제가 직원들은 일하는 직원은 3명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손님들이 오면은 그런 자꾸 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비스 계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떼내기고 단골 손님이 되고 돈이 없는 손님이다.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가려가면서 받는 게 그래서 돈이 안 된다 싶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길게 계약 안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돈이 된다든지 단골이 된다 그런 감이 있으면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만원, 3만원 손님이 뭐 몇십만 손님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1년 동안에 외국 여행도 3번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런 감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찰나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어깨를 심하게 다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좀 문제가 됐어요.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상하게 일을 안 하니까 일을 바쁘게 할 때는 자꾸 일적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병원에 입원하니까 여러분의 환자분이 계시죠. 같은 병실에 이 아저씨는 뭐 하고 자꾸 그런 게 느껴지는 거래. 근데 저는 눈에 귀신이 보인다든지 사람 혼이 보이고 이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면은 자꾸 사람의 그 뭔가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미래라기보다 어떤 현재 생활.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짐을 들어가자마자 아저씨가 오른쪽에 앉은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아저씨는 혹시 무슨 일 하십니까? 혹시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했더니 공장에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아저씨는 자꾸 짐 자전거 뒤에 등받이 있는 짐 자전거 타고 뭐 배달을 하셨네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자기가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시장에서 이불 배달을 12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구나 싶었죠. 근데 이 아저씨가 혹시 아들하고 2분 사십니까? 했더니 이제 5, 6년 전에 이제 이혼하고 아들하고 둘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아저씨는 그 공장에서 뭐 일하십니까? 하니까 공장 일한대요. 근데 또 한 분은 계시는데 이 아저씨는 직업이 없어. 일하다가 잔일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날 이제 병원에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아저씨가 아까 이제 짐 자전거 타고 배달한다는 아저씨가 이제 만난 아줌마가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강아지 키우는 개를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 집에 개가 혹시 스파니엘이 아닙니까? 하니까 스파니엘이 맞대. 그러면 지금 색깔이 갈색이 아닙니까? 그럼 갈색이 맞대요. 이상하다. 왜 자꾸 그렇게 자꾸 보이는 거지, 제 눈에는. 그래가 또 그게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옆방에 지나가는데, 아줌마가 한 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물어봤죠. 혹시,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아줌마가 계시는데, 자꾸 들어보라 그래요. 근데 뭔가 감이 이상해. 이 아줌마도 무당인 거야. 그래서 아줌마 하는 말이, 아지야 들어와봐라. 아지야랑 나랑 우리 같은 계열이지. 이래서 그 아줌마가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알고 지내고 한 번씩 제가 그 아줌마한테도 제가 운세를 보러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무당이 좀 길었죠. 철학관 같은 거예요. 철학관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철학관이나 무당이나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인데 내가 신을 받아서 신점을 보느냐,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철학으로 가느냐 차이가 그 차이점인데 요즘 대부분 정말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병 난다 하죠. 근데 그 병원에서 만났던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도사장 앞에서 고기 이제 잡았는 금방 가지고 오면 칼로 쓰는 고기 도사장 앞에서 고깃집을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줌마가 팔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무당집도 가고 여러 번 점을 보러 가니까 전부 신병이 왔다. 당신은 신 받지 않으면은 이제 몸이 회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여러 군데 치료해도 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고생을 했답니다. 다리도 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신을 받았답니다. 근데 바로 신 받자마자 바로 돌아왔대요. 그 아주머니는 지금 한 10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업을 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런 식으로 신병이 강하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병이 오고 이렇진 않았습니다. 뭐 특별히 아프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 무당집은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말 신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요즘은 신을 받아서 무당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철학관도 요즘은 원체 철학관이 많고 한 이유가 예전에는 철학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독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근데 요즘은 이 철학관 하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밖에 써놨어요. 수강생 모집. 저한테도 자주 물어보시면 가끔씩 물어보세요. 저한테 혹시 교육도 하십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교육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철학관을 많이 다녀보면은 이 사주는 철학은 이제 이 학문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제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거하고 또 이제 우리가 철학관에 가면은 밖에 수강생 모집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하고 싶다기보다 왜냐면은 손님도 받고 수강생도 모집하는 어떻게 금전 활동이죠. 금전 부분. 실질적으로 진짜 철학관에서 정말 바쁜 분들은 TV, 인터넷에 광고도 안 올라오고요. 그리고 광고도 안 할 분들은 수강생 교육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아침 10시, 11시까지 상담을 해요, 가면은. 그러면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은 교육, 제자 양성할 시간도 없고 인터넷이라든지 따로 광고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철학관에서 수강생 모집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손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철학관에서 또 장명, 이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름을 장명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사주를 공부를 많이 했는데 손님들이 왔을 때 제대로 상담을 못하니까 그래서 장명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손님하고 상담을 못하니까 공부는 많이 했고 제대로 못 넘어가니까 장명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교육, 수강생 모집 이렇게 넘어가는데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관 이제 20대부터 뭐 30대, 40대 우리나라의 뭐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근데 철학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제 그 상담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여러 사람들 이제 앞에서 내가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그거 사주도 그리고 내가 손님이 왔을 때 정말 1대1 멘트로 내가 상담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말투도 굉장히 좋은데 사람 앞에 교육을 한다든지 사람 앞에 앉으면 사주를 봐준다든지 그런 거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님이 한 분 오시면은 그 한 분한테만큼은 상담 시간을 그냥 제 혼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제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오시면은 상담 시간이 좀 길어요. 뭐 어떨 때는 3시간 반, 4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대부분 제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철학관이나 무당집 많이 다녀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손님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응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원세를 상담을 하는데 평생원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아요. 이제 저도 시간 줄였죠.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전에는 평생원세 상담할 때는 3시간 반, 4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원체 지방으로 많이 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대부분 시간 전부 짤막짤막하게 짧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은 평생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보면 20분, 30분밖에 안 돼요. 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다음에 뒤에서는 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분 한 분 오셨을 때 조금 상세하게 한마디 더 해드리려는 욕심 때문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집이나 철학관 분들이 대부분 좀 차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손님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응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게 보이시는가요? 보이시는 거 모르겠네. 저는 이게 저는 제가 설명 끝난 후에 상담을 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설명이 끝나면 꼭 마지막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기입을 해서 여기 종이가 한 4장이 되는데 저는 오늘 손님들 오시면 이 프린트 4장을 읽어보라고 그래요.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왜 적어놨냐면은 저는 3가지 타입이 있어요. 3가지. 일반 운세가 있고 20년 운세가 있고 평생 운세 3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반 운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담 오면은 짧게 10분, 20분, 30분 상담 안 합니다. 일반 운세 같은 경우에도 보통 40분에서 1시간. 뒤에 손님이 없으시면 1시간 넘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평생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한 시간 좀 줄였습니다. 너무 길어서 2시간 반으로 하고 예전에는 3시간 반, 4시간 설명했어요. 실제 평생원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로 여유가 있고 하면은 제가 시간이 5시간, 4시간, 6시간 몇 시간씩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설명할 게 끝이 없는데 언제 말을 주고받고 하냐고요. 저 같은 경우에 평생원세 같은 경우는 기본이 2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기입된 대로 손님들 보고 말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질문도 하지 말고. 왜? 제가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의 어떤 답변에 응대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또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평생원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혼자 한 2시간 설명합니다. 2시간 정도.
설명하고 그때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질문 하나고 질문을 하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고 그냥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다고 제가 사주를 100%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합니다. 사주는 한 50%, 60%밖에 안 됩니다. 왜? 관상, 손금, 이름,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쌍둥이가 사주 똑같아야 될까요? 쌍둥이가 저희 앞집에 사는 쌍둥이가 한 명 있는데 그 쌍둥이가 몇 년 전에 일찍 먼저 한 명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는 자주 보러 와요. 한 명은 5년, 10년 전에 결혼하고 한 명은 결혼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잘 살고 한 명은 못 살고 쌍둥이들이 생년월일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느냐?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김새도 다르고 손금도 다르고 이름이 전혀 다르죠. 이름이 다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서울에 태어났느냐, 시골에 태어났느냐, 바다에 태어났느냐 또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사주만으로 100% 완벽하게 사람 운세를 본다. 제가 광고 보면은 100% 적중률. 저는 제가 볼 때 다 거짓말의 생각입니다. 사주만으로 100% 본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제가 평생운세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 3시간 설명한다 하더라도 손님들 얘기를 합니다. 다 완벽하진 않다. 다 맞추지는 못한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학문, 제가 배운 공부 지식으로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안 맞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철학관과 무당점 차이가 뭐냐면은 철학은 확률과 통계론이라고 하는데 무당은 이제 감이죠. 감인데 저희가 무당집에서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무당들도 저한테 사주 보러 오시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한 3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이게 귀신은 보이진 않았지만 사람만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들 다 보면은 사생활 이런 게 자꾸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년월일시는 모릅니다. 저는. 근데 다 설명하죠. 근데 제가 철학 무당집 많이 다녀봤는데 대부분은 전부 다 생년월일시를 물어봅니다. 근데 꼭 10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는 생년월일시를 안 물어본 데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생년월일시를 안 물어보는 집이 더 잘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알아보려면은 딱 물어볼 2가지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 근데 이제 보통 철학관에는 생년을 다 물어보죠. 근데 저한테 요즘 이제 무당 하시는 분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자기들 사주를 잘 못 보니까. 근데 그분들 얘기를 해요. 자기들 신기가 강하면은 생년을 안 물어본답니다. 근데 이제 신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은 업은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주를 약간 배워서 접목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 아니고 무당 하시는 분들이 신점 받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세요. 정말 강할 때는 이름도 안 물어보고 나이도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사주를 풀어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안 물어보고 다 그냥 알았어요. 직업하고 집에 키우는 개 누구와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그런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타로 보이시죠? 제가 10년 전에 저 대학교 앞에서 타로 집에 잠시 타로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깨 다치고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타로를 이제 했는데 이 대부분이 이제 학생이죠. 여자들 남자들 학생이 오는데 이 신기하게도 타로를 제가 보통 이렇게 딱 피죠. 피면은 나와야 되는데 타로 피지도 않았어요. 피지도 않았는데 아가씨 학생이 앉아 있으면은 제가 줄줄줄 다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다 봤다 하면서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앉으라 그래요. 카드는 아직 안 폈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는 카드 보나 안 보나 똑같을 것이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피면 다 똑같아.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타로를 원체 많이 보니까 알아요. 그림만 보면은 문자 맞습니다. 그림만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좋다 알아요. 그것처럼 또 문자 왔네요. 예, 다 알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때는 카드 안 펴도 어떤 친구들은 카드 안 펴고 그냥 가는 경우 잘 봤다고. 그 당시에는 타로 카드 피든 안 파든 그냥 앉으면 다 알았어요. 그 친구 제가 나이도 모르고 생년일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정도 그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자꾸 문자가 오네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좀 그런 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사주를 보러 이제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갔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방울이라 하는 무당이 있어요. 방울 이름이 방울이었죠. 방울이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에 제가 아는 언니와 둘이를 소개한다고 차를 타고 쭉 간 적이 있었죠. 간 적이 있었는데
언니가 앞에 둘이 앉아있고, 내가 뒤에 앉아있어. 제가 뒤에 앉아있었고, 언니가 먹겠죠. 이쪽 언니야, 왼쪽 언니, 운전하는 언니야. 언니야는 뭐 집에 신랑이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뭐 이렇게 쭉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언니야 보고는, 언니한테는 이렇고 저렇고, 신랑이 어떻고 쭉 설명했죠. 그래가 이제 방울이 보살한테 제가 사주, 이제 운세 보러 갔죠. 그래가 언니와 둘이는 방에 들어가서, 방울이 그, 보살한테 이제 운세를 물어보고, 저는 이제 다른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래가 좀 이따가 한 30분, 40분 지났나? 문을 콱 열고 방울이 보살이 제보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지야 말을 del고 안노 하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아니 아지하고 오면서 이 둘이 다 설명 다 했대. 그럼 말을 del고 안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좀 나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오기 전에 이 친구가 했는 얘기랑 방울이가 거의 똑같이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래서 너는 몰라.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 내가 방울이 보스한테 피죠. 아유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난다 얘기한 건데 그렇지 몰랐다. 이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가 그냥 그렇게 나왔는데 나오고 났다 며칠 있다가 방울보살이 전화가 왔어요. 한 달 잠깐 와보래. 자기 그게 사무실 자기 집으로. 그래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갔습니다. 갔었는데 잠깐 차를 타고 어디 같이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같이 차를 탔죠. 차를 타고 어디 갔는데 가니까 맨 무당집이라 갔는데 남자 1명, 여자 5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 갔는데 이제 저 가면서 엄마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이 방울이 보살이. 하지만 방 안에서 진짜 막 대모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고. 이마도 이만하고 덩치도 이렇고 아줌마고 그래 왔나 하고 이마를 탁 만져보는데 진짜 영화의 대모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대모를 제가 맞이했죠. 대모를 딱 만난 순간 이제 그 대모 아줌마가 딱 맞췄는데 여기까지 상담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혹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2편으로 대모를 만나고 나서 그 뒤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